인천공항의 유리벽 너머로 비가 쏟아지던 그날, 지화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엄마,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가. 나 혼자서도 살 수 있어. 목소리가 갈라지며 터져나왔고 주변의 여행객들이 힐끔 쳐다보았지만 지화는 그 시선조차 느끼지 못했다. 엄마의 얼굴은 창백했다. 너처럼 사는 건 안 돼. 우리 집안에 그런 오점이 남아선 안 돼. 그 말은 칼날처럼 지화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지화는 25살,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며 꿈을 키워가던 평범한 여자였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느껴온 그 감정, 여자에 대한 설렘, 그것이 엄마의 눈에 띄기 시작한 건 불과 한 달 전 지화의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 하나, 지화의 친구이자 첫사랑이었던 소녀의 미소. 그게 모든 걸 무너뜨렸다. 엄마는 짐을 챙겨 탑승구로 향했다. 너는 여기서 혼자 생각해봐야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사이의 끝이야.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메아리쳤고 지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공항은 한국의 문턱,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향해 날아오르는 곳. 하지만 지화에게는 이제 감옥처럼 느껴졌다. 지갑 속에 남은 돈은 5만 원, 집 열쇠는 엄마가 가져갔고 친구들은 대부분 엄마의 압박으로 멀어진 지 오래였다. 지화는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서울의 가을은 항상 쓸쓸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할 무렵 사람들은 추석을 앞두고 가족을 생각하지만 지화의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지화가 고개를 들자 황금빛 털의 작은 강아지가 그녀의 발치에 다가와 앉아 있었다. 목줄도 없고 주인이 보이지 않았다. 강아지는 습한 눈으로 지화를 올려다보았고 그 눈빛은 마치 지화의 아픔을 이해하는 듯 했다. 지화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그 털을 쓰다듬었다. 너도 버려진 거야. 강아지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지화의 손을 핥았다. 그 순간 공항의 소음이 멀어지는 듯 했다. 지화는 강아지를 안아 올렸다. 이름은 아직 없지만 이 작은 생명체가 주는 따뜻함이 지화의 차가운 가슴을 녹였다. 지화는 강아지를 데리고 공항 라운지로 향했다. 배가 고팠지만 돈이 없어 물 한 잔으로 버티었다. 강아지는 지화의 무릎 위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고 지화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드라마 속 로맨스처럼 아름답지 않았다. 뉴스에서는 LGBTQ 권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지화의 동네 어른들은 여전히 그런 건 서양 사는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지화의 엄마도 그랬다. 전통적인 한옥에서 자란 그녀는 딸이 정상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지화는 달랐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소녀 시절, 학교 축제에서 만난 그 소녀의 손길이 아직도 생생했다. 지화야, 너랑 있으면 세상이 밝아. 그 소녀는 이제 결혼해 아이를 낳았지만 지화의 첫 감정은 변함없었다. 강아지가 갑자기 몸을 꿈틀거렸다. 지화가 내려다보니 강아지의 목걸이 안쪽에 작은 주머니가 달려 있었다. 호기심에 손을 넣어보니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나왔다. 지화는 펼쳐보았다. 사랑하는 지린아, 내가 이걸 읽을 때쯤 나는 떠날 거야. 하지만 내가 행복하길 바래. 이 강아지, 햇살이 내 곁을 지켜줄 거야. 의 글씨는 떨렸고 서명은 선마였다. 지화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 강아지는 지화의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지린이라는 사람의 강아지였다. 지화는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공항은 밤으로 물들어갔다. 지화는 강아지를 안고 공항 벤치에 앉아 종이를 다시 읽었다. 지린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서울의 작은 서점에서 일하는 SNS에서 본 적 있는 그 여자. 지화는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가끔 활동하던 사람으로 지린의 글은 항상 지화의 가슴을 울렸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야. 그냥 서로를 향한 마음이야. 지화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지린의 계정을 검색했다. 마지막 포스트는 어제 엄마가 떠나셨어. 나 혼자서도 괜찮을까?
지화의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다. 이 강아지는 지린의 것이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지화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열쇠였다. 밤이 깊어지면서 지화는 결심했다. 강아지를 데리고 지린을 찾아가기로.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공항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강아지는 지화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고 비는 조금씩 잦아들었다. 지화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였다. 지린 씨, 당신의 비밀이 내 비밀을 풀어줄 수 있을까? 공항의 불빛이 지화의 등을 비추며 그녀의 여정은 시작되었다. 한국의 밤거리는 항상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한강의 다리 아래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그곳에서 두 여자의 운명이 얽히기 시작한 것이다. 버스가 인천에서 서울로 들어서자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치기 시작했다. 한강의 검은 물결, 여의도의 고층 빌딩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의 불빛. 지화는 강아지 햇살을 무릎에 안고 지린의 주소를 검색했다. SNS 프로필에 적힌 주소는 홍대 근처 작은 골목의 서점이었다. 서점 책향기 LGBTQ 서적 전문. 지화의 가슴이 뛰었다. 그녀 자신도 그 서점을 가본 적이 있었다. 비밀스러운 모임이 열리는 곳, 레즈비언 여성들이 조용히 책을 나누는 그곳. 버스가 홍대 입구역에 도착하자 지화는 비를 뚫고 골목으로 들어섰다. 강남의 화려함과 달리 홍대는 항상 자유로웠다. 스트리트 아티스트들의 그래피티, 카페의 재즈 음악, 그리고 밤늦게까지 불 켜진 서점들. 지화는 책향기 간판을 발견하고 문을 밀었다. 종소리가 울리며 안에서 책 냄새가 풍겨왔다. 카운터 뒤에 앉아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긴 머리, 안경 너머의 부드러운 눈빛. 지린이었다. 27살, 지화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다. 지린의 얼굴이 창백했다. 어서 오세요. 영업 끝났는데 찾으시는 책이 있으신가요? 지화는 말을 더듬었다. 저 오지린 씨 맞으세요? 이 강아지. 햇살이요. 지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카운터에서 벌떡 일어나 지화에게 달려왔다. 햇살. 어떻게? 지린은 강아지를 안아 올리며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가 공항에 두고 가셨어. 나한테 연락도 없이 레즈비언이라 버린다고. 지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해요. 엄마가 저를 공항에 버렸어요. 너무 레즈비언이라면서. 두 여자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공기 중에 무언가 스며들었다. 공감, 그리고 아주 작은 설렘. 지린은 문을 잠그고 지화를 서점 안쪽으로 안내했다. 작은 테이블에 앉아 지린은 차를 끓였다. 녹차의 향기가 방을 채웠고 강아지는 지린의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지린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엄마는 전통적인 분이셨어. 제주도에서 자라서 한복을 입고 제사 지내는 걸 제일 소중히 여기셨어. 그런데 제가 대학 때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 소식이 엄마 귀에 들어가자 너는 우리 집안의 수치야라고 하시더라고요. 지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화는 손을 뻗어 지린의 손등을 살짝 만졌다. 저도 그래요. 서울에서 자랐지만 엄마는 항상 결혼해서 손자 낳으라고 하셨어. 제가 솔직히 털어놓자 공항으로 끌고 가셨어요.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 사회의 압박, 가족의 기대,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사랑. 지린은 서점에서 LGBTQ 모임을 주최한다고 했다. 여기 오는 여자들은 다 비슷한 아픔을 안고 와요. 하지만 책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위안을 찾아요. 지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꿈은 작가였다. 카페에서 일하며 짧은 이야기를 쓰던 지화. 그 이야기 속 주인공은 항상 레즈비언 여성이었다. 언젠가 제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요. 아침이 밝아오자 지린은 지화에게 방을 내주었다. 서점 2층, 작은 다락방. 오늘은 여기서 쉬어요. 나중에 같이 생각해봐요.
지화는 고마워하며 누웠다. 햇살이 다락방으로 스며들었고 지화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하지만 그날 오후 지린의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의 전화였다. 지린아, 내가 그 서점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당장 그만두고 집으로 와의 지린의 얼굴이 굳었다. 지화는 그 통화를 듣고 가슴이 아팠다. 지린 씨, 괜찮아요. 지린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이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홍대 거리를 걸었다. 추석이 다가오던 가을 바람이 불었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떡볶이 가게에서 앉아 지린이 말했다. 지화 씨, 당신의 눈빛이 좋아요. 강하고 따뜻해요. 지화의 뺨이 붉어졌다. 그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지린의 손이 지화의 손을 스쳤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하지만 지린의 눈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엄마가 강아지의 주머니에 편지를 넣으셨어요. 그게 뭔지 아직 안 봤어요. 지화는 조용히 물었다. 열어보실래요? 지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무서워요. 서점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편지를 꺼냈다. 지린의 손이 떨렸다. 펼쳐지자 엄마의 글씨가 드러났다. 지린아, 미안해. 내가 내 사랑을 이해 못한 게 잘못이야. 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엄마는 못 살아. 이 강아지처럼 내 곁에 있어줄게. 제발 용서해. 눈물이 흘렀다. 지린은 울면서 지화의 어깨에 기대었다. 엄마가 변한 것 같아요. 지화는 지린을 안아주었다. 그 포옹은 로맨틱한 드라마처럼 하지만 더 깊고 진실했다. 한국의 가을밤, 두 여자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며칠이 흘렀다. 지화는 서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책을 정리하고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하는 일상. 지린과 함께하는 시간은 지화에게 빛이었다. 함께 한강 산책로를 걸으며 지린이 말했다. 지화야, 내가 와서부터 서점이 밝아졌어. 손님들도 더 오고. 이 지화는 웃었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의 이야기들이 사람들을 끌어당겨요.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저녁에 다락방에서 책을 읽으며 손이 스치고 시선이 얽혔다. 지린의 미소는 지화의 상처를 치유했고 지화의 강인함은 지린에게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지화의 엄마가 연락이 왔다. 지화야,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 그 서점. 당장 나와. 내 인생 망치게 할 거야. 지화의 손이 떨렸다. 지린이 물었다. 누구세요? 지화는 솔직히 말했다. 엄마예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으신가 봐요. 지린은 지화의 손을 잡았다. 같이 가요. 마주쳐야 해요. 지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까지 끌어들이기 싫어요. 하지만 지린의 눈빛에 지화는 마음이 약해졌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지화의 집으로 향했다.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엄마가 홀로 사는 2층 방 문을 두드리자 엄마가 나왔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은 붉었다. 지화야. 들어와. 이 지린은 문 밖에서 기다렸다. 엄마는 지화를 끌어안고 울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아파하는 걸 보고 나서야 알았어. 지화는 놀랐다. 엄마. 왜? 엄마는 편지를 꺼냈다. 지린의 엄마가 보낸 편지였다. 지린 어머니가 연락하셨어. 우리처럼 고통받는 엄마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 나눴대. 내 사랑을 이해하려 노력 중이야. 지화의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기쁨은 짧았다. 엄마의 다음 말, 하지만 지린은 그 서점 여자. 너무 위험해. 헤어져. 지화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엄마, 지린 씨는 제 친구예요. 아니,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나랑 지린 중에 선택해.
지화는 문을 나서며 소리쳤다. 엄마,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문이 쾅 닫혔다. 지린이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아. 지화는 지린의 품에 안겼다. 당신이 있어서. 그래요. 그날 밤 서점 모임이 열렸다. LGBTQ 여성 10여 명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의 사회적 편견, 직장에서의 차별, 가족의 거부. 한 여자가 말했다. K드라마처럼 로맨틱하게 끝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요. 지린은 지화의 손을 꼭 쥐었다. 모임 후 두 사람은 한강 다리 아래 벤치에 앉았다. 지화야, 나 당신을 좋아해. 지린의 고백이었다. 지화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나도. 지린 씨 입술이 스치려는 순간 지린의 전화가 울렸다. 엄마였다. 지린아, 병원에 와. 상태가 안 좋아. 지린은 공포에 질렸다. 엄마의 병감이었다. 지린은 지화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서울대 병원 복도, 엄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지린아. 미안해. 내 사랑을 인정할게. 하지만 이제. 엄마 갈 때 됐어. 지린은 울며 엄마의 손을 잡았다. 지화는 문밖에서 지켜보았다. 그날 지린의 엄마는 편지를 더 썼다. 지화에게 지린을 부탁해. 그녀는 강하지만 외로워의 지화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삼켰다. 사랑은 이렇게 고통 속에서 피어났다. 하지만 충돌은 시작이었다. 지린의 사촌이 서점을 찾아왔다. 지린 누나, 이런 데서 무슨 짓이야? 가족 체면이 뭐가 돼? 사촌의 말은 날카로웠다. 지린은 반박했다. 이게 내 삶이야. 당신들처럼 살지 않아. 사촌은 문을 쾅 닫고 갔다. 지화는 지린을 안심시켰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요. 그러나 지린의 마음속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지화야, 내가 당신을 끌어들인 것 같아. 미안해. 엄마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지린은 병원과 서점을 오갔다. 지화는 곁을 지켰다. 함께 국화차를 끓여 엄마에게 가져가고 병실에서 책을 읽어주었다. 엄마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지화, 너 착하네. 지린이가 내 덕에 웃는 게 보여. 지화는 미소 지었다. 지린 씨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 말에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의 가족은 때론 이렇게 죽음 앞에서 용서한다. 추석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왔다. 서울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밝아졌지만 두 여자의 마음은 무거웠다. 햇살, 그 작은 강아지가 비밀을 품고 있었다. 지린은 주머니를 다시 열어보았다. 이번에는 작은 USB 드라이브가 나왔다. 엄마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 지린아, 이건 엄마의 일기야. 내가 어릴 때부터 느꼈던 그 아픔, 엄마도 알았어.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사랑을 했거든. 하지만 세상이 용납 안 해서 포기했어. 내가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이 지린은 충격에 휩싸였다. 엄마가 레즈비언이었어. 지화는 지린을 안아주었다. 당신 엄마처럼 우리는 용기 내야 해요. 그 비밀은 두 사람을 더 가까워지게 했다. 지린은 지화에게 키스했다. 한강에 눈 내리는 밤, 다리 아래에서. 사랑해, 지화야. 입술이 닿는 순간 세상의 차가움이 녹아내렸다. 하지만 배신이 다가왔다. 지화의 친구, 옛날부터 알던 은지. 은지가 지화의 엄마에게 모든 걸 불어댔다. 지화가 그 서점 여자랑 사귀어요. 위험해요. 엄마는 다시 지화를 찾았다. 지화야, 그 여자 때문에 내 미래가 망가져. 당장 헤어져. 지화는 분노했다. 엄마, 왜 아직도 이해 못하세요? 지린 씨는 제 인생이에요. 엄마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지린 집안, 빚이 많아. 서점이 망할 거야. 지화는 충격받았다. 지린에게 물었다. 서점. 빚,
지리는 고백했다. 엄마 병원비 때문에. 은지 씨가 투자 제안했어. 하지만 조건이 서점 문 닫고 나랑 헤어지라는 거. 배신의 충격. 은지는 지화의 행복을 원치 않았다. 그녀 자신도 레즈비언이었지만 지화의 사랑에 질투했다. 지화는 은지를 만났다. 카페에서. 왜 그랬어? 우리 다 비슷한 아픔 안고 사는데. 은지는 울었다. 미안해. 내가 행복해 보이니까? 질투했어. 지화는 용서했다. 사랑은 독점하는 게 아니야? 함께 나누는 거야.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지린의 서점은 위기에 처했다. 손님들이 줄고 임대료가 쌓였다. 지린은 지화에게 말했다. 나 때문에 당신이 고통받아. 헤어지는 게. 지화는 소리쳤다. 안 돼.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다. 온라인 펀딩, LGBTQ 커뮤니티 모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응했다. 서점을 지켜요. 해시태그가 퍼졌다. 하지만 엄마의 병세가 급변했다. 지리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엄마. 가지 마세요. 엄마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말했다. 지리나, 지화랑 행복해. 엄마가 지켜볼게. 장례식 날, 비가 내렸다. 지화는 지린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이제 우리 둘이에요? 장례 후, 지린은 무너졌다. 서점 문을 닫을 뻔했다. 지화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린아, 엄마의 비밀을 생각해. 당신은 포기하지 마. 두 사람은 서점에서 밤을 새웠다. 책더미 사이, 지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화가 말했다. 우리의 이야기가 책이 될 거야. 당신의 엄마처럼 우리 사랑을 후대에 남겨요. 지린은 고개를 들었다. 그래. 해보자. 펀딩이 성공했다. 1억 원이 모였다.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서점 살아남았어요. 뉴스에도 나왔다. 한국의 LGBTQ 운동이 조금씩 자라던 때 이 이야기는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지화의 엄마가 다시 나타났다. 지화야, 내가 이겼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는 지린을 만나러 왔다. 미안해요. 지린 씨, 우리 딸을 잘 부탁해. 용서의 순간, 새 여자가 포옹했다. 한국의 가족은 이렇게 천천히 변한다.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졌다. 겨울, 남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지린이 말했다. 지화야,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만의 약속. 지화는 눈물을 흘렸다. 응, 눈이 내리는 남산, 서울의 불빛이 아래 펼쳐졌다. 하지만 새로운 충돌. 지린의 사촌이 다시 왔다. 누나, 이 돈 펀딩 돈으로 엄마 빚 갚아. 아니면 서점 팔아. 지린은 거부했다. 이건 우리 커뮤니티의 돈이야. 사촌은 분노하며 소송을 걸었다. 가족 재산이야. 법정 싸움. 변호사는 LGBTQ 단체에서 왔다. 이건 사랑의 권리예요. 재판 중 지린의 증언, 엄마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녀도 사랑을 숨겼어요. 우리는 숨기지 않을 거예요. 지화는 증언대에 섰다. 지린 씨는 제 가족이에요. 판사는 미소 지었다. 승소. 사촌은 물러났다. 미안해, 누나.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여의도 공원에서 두 사람은 피크닉을 했다. 햇살이 풀밭을 뛰놀았다. 지린은 반지를 꺼냈다. 이건 엄마의 유품. 우리 약속의 증표를. 지화는 손가락에 끼웠다. 영원히. 서점은 번창했다. 책향기는 LGBTQ 베스트셀러 코너를 열었고 지화의 첫 책이 출간되었다. 제목, 공항의 강아지. 이야기 속 주인공은 지화와 지린의 사랑. 서문에 엄마의 비밀이 우리를 구했어요. 출간 파티 날 엄마들이 왔다. 지화의 엄마, 지린의 사촌까지. 자랑스러워. 눈물이 흘렀다. 두 사람은 함께 살았다. 작은 한옥 스타일 아파트에서. 아침에 차를 마시며
미래를 꿈꿨다. 아이를 입양할까? 지린이 물었다. 지환은 웃었다. 햇살이 우리 아이잖아.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었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사랑은 자유야. 결말은 비극적이지 않았다.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지린의 편지, 엄마, 감사해. 당신의 비밀이 우리 사랑을 피웠어요. 지환은 지린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영원히 함께 봄바람이 불어오는 서울, 두 여자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사랑은 버림받음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었다.